안녕하세요. 리더스 코칭입니다. 네, 오늘은 제 투자 실패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제 생계를 위해서 마련한 상가였는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그냥 내 가게 하나 사서 거기서 내가 월세 내지 않고 뭔가를 하면 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상가를 사면 내가 거기서 하면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우니까 중간중간 애들 케어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근린 상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퇴직을 했죠. 퇴직하고 제가 이제 그 상가에서 갤러리 겸 제 사무실 공간으로 쓰려고 이제 알아보니까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그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세입자를 5년 안에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5년만 지나면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나마 희망이 있었는데 10년으로 바뀌면서 그 희망이 완전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가지고 있어서 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본 100%로 그 상가를 구입한 게 아니라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서 그 상가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묶인 돈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려고 또 보니까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는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입자가 있는 상가는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상가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내가 그 공실인 상가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상가를 매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특히 제 상가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공실이 돼야지 매매가 가능한데 제 세입자분은 나가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월세가 주변 상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분은 굳이 나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이 상가를 구입해서 제가 뭔가를 하려고 이 상가를 구입했다. 그래서 좀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은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딴 데 알아보셔라. 그래서 제가 딴 데 알아보고 지금 현재 위치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웃긴 게 이 임대차 보호법에 그 임대료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5%, 최대 5% 인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근린상가다 보니까 이 관리비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린상가는 그냥 5%만 올리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세들어 있는 이 건물은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이 상한 5%가 있지만 적용을 받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저한테 이제 재계약 기간이 돼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10%를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임대차 보호법이 5%인데 무슨 10%를 올려달라 하냐, 말이 안 된다. 난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분 말씀이 아니 뭐 임대차 보호법 5%는 월세 5% 올리면 되는데 난 관리비를 내가 원하는 만큼 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여기 있으려면 있고 아니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시설비를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금방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10% 올려드리고 제가 지금 계속 여기 있는데 이제 제 상가는 5% 올리고 저는 10%를 올리고 10% 올려서 주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이쪽에서 까이고 저쪽에서 떼이고 뭐 이렇게 이쪽 저쪽 다 떼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출이자도 매달 나가고 재산세도 나오고 또 1월, 7월 달 부가세 신고, 그리고 종소세 신고. 이게 우리 직장 다닐 때는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죠. 사실은 제가 수입이 좀 많으면 세무사한테 맡기면 됩니다. 매달, 그죠? 기장료를 주고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는데, 제가 또 그런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월, 5월이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지위도 다릅니다. 제가 이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서 저는 그냥 임대 사업자가 됩니다. 그냥 임대 사업자가 돼서 우리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준해서 나오고, 또 이걸로 인해서 제가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도 손해를 보는 게 있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보통은 시작을 하죠.
근데 저는 임대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과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상가 하나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퇴직 이후에 뭐 상가로 월세 받는 것보다는 연금 계획을 해서 상가 월세 수익만큼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하셔라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월세 받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를 잘 만나면 저 같은 세입자를 만나면 좋아요. 저는 매월 자동이체를 시켜놨기 때문에 월세가 밀린 적도 없고 매달 꼬박꼬박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입자는 또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제가 월세를 한 보름 정도 미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뤄준 그 기간에도 제때 안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동이체는 안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꼭 월세 들어오는 날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려야 하루 이틀 뒤에 보내주십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그분이 매달 그렇게라도 저한테 월세를 보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전화할 때마다 제가 사정합니다. 제가 지금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정해진 날짜에 나가는 돈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날짜를 어기시면 저는 연체료도 내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제발 좀 제때 넣어주십시오. 이 얘기를 매달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임대인과 이 임차인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느낌? 제가 항상 의리돼서 제발 좀 제때 좀 넣어주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곤하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연금을 한 달에 그죠?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세팅해 놓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가 투자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해서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죠. 안 좋은 점이. 그게 뭐냐 하면 황금성이 떨어져요. 황금성이 떨어지면 내가 필요할 때 현금화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내 재산이긴 하지만 내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모든 게 온라인으로 다 쇼핑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상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제가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지만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로 좀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